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주식 마감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였죠. 시장을 주도했고요. 내일의 주도주는 뭘까 궁금할 정도로 순환매 시장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환매도요, 좀 성장주 위주의 순환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워낙 많이 오른 종목들이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목은 사실 이렇게 지었지만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힘 2차전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늘 시장 마감을 드리고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은 주식 분석하는 남자의 채널 속에서 그래도 시장 환경에 맞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밤 글로벌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웰컴백 재무부 장관의 전 페드의 의장 제닛 옐런이죠. 버냉키 이후에 연준의 의장을 했던 이제 우리 할머니, 그죠? 할머니께서 재무부 장관의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죠? 상원 쪽에서 지명을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좀 더 친환경 쪽, 그리고 비둘기파, 결국 지금의 비둘기파죠.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냐, 시장에서 벌써부터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백신 소식이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 70% 면역 효과가 평균적으로 나타났고 일부 90%까지 효과를 이제 그 투여량에 따라서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 임상 3상에 들어간 미국과 영국의 그런 백신이 모두 발표가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건 이들에 대한 FDA 승인이 긴급하게 이뤄지고 백신이 정말 국민들에게 투여가 되면서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가 사실 앞으로의 시장의 관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세 군데 말고도 아직 좀 남은 임상 중국 쪽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데이터, 그리고 어떤 임상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 회복을 앞으로 6개월 뒤에 8개월 뒤에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지, 정말 코로나 확진자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웨드부시라는 증권사가 있는데요. 못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내 증권사고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최고 1,0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은 일부 조금 소폭 상승했는데 테슬라 주가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정말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고, 흔히 말하는 주가 수익 비율, 이게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성장주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맞냐, 이런 논란거리는 거의 잠재우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덕분인지 오늘 코스피는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을 등에 업고 또 사상 최고치 2617.76포인트, 장중에는 262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도 보였었죠. 코스닥도 어떻습니까? 대형주가 전기차 관련 2차 배터리주가 코스피를 견인했다면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2차전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관련, 그리고 친환경 관련, 옐런 의장이 되면서 친환경 관련주들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주들이 좀 코스닥을 견인을 하면서, 견인했다기보다 좀 방어를 했고요. 시가총액 큰 바이오 기업과 헬스케어 종목들이 차익 물량에 좀 많이 때려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HTS 대신에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더 보시기는 편할 것 같아요. 코스피 15포인트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거래대금 16.5조,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14.6조, 거래대금 30조가 양시장 넘어갔네요. 그죠? 코스닥은 1.19포인트 하락,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하락했는데,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은 오늘 어땠나요? 1112.7원. 외국인이 무려 7,200억 원, 코스닥 1,800원, 약 합의 9천억을 순매수했는데도 환율은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 즉 원화 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한국 시장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겠구나. 그쵸? 빠르게 들어올 거를 오히려 이 원달러 환율이 우적으로 막아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차트에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은 도찌입니다. 오늘 지수는 그렇게 많이 상승은 못했어요. 왜냐면은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가 또 거의 7만원 가까이 오르다가 하이닉스도 플러스 나다가 하이닉스 마이너스 났고 삼성전자는 소폭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지수를 올리다가 장중에 조정을 종가상으로 보였고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 후광효과에 즉 전기차 시장이 워낙 막대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함께 코스피를 그나마 이렇게 양봉으로 끝낸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선 전기차 관련주 LNF, 포스코케미칼, 대주전자 여러 관련주들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 친환경 관련주들, 풍력주들 이런 것들 지수 약세 속에 부각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려가지만 어제 오늘 지수는 올랐는데 빨간 양봉이 떴어요. 살짝 조금 올랐죠. 요게 RSI 지표, 코스피 RSI 지표랑 좀 맥락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조금 소폭 반등 주면서 지수는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대형주를 쭉 가져와 봤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가 어떤 거죠? 아까 LG화학이 오늘 시가총액 3위로 등극했습니다. 3발을 제쳤고요. 그죠? 한 57조인가요? 57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마무리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4.94%, SK 이노베이션 3.9%, 그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랑 우선주 올랐고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뉴딜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엄청나게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뭐 수소 관련 두산 피어스 12%나 가까이 올랐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오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덩달아서 뭐 친환경, 그죠? 그린 뉴딜 관련주들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극단으로 보면은 거래소도 2차전지는 너무 좋았고, 그죠? 코스닥도 2차전지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맵을 볼까요? 그러면 오늘 지수는 상승했는데 전기전자 0.39%, 하이닉스 올랐고, 삼성전자 올랐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건데 지금 하학업종 워낙 좋았죠?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이런 게 하학업종이다 보니까 전기차지만 하학 쪽, 전통적인 하학업종은 오늘 떨어졌거든요. 종목들이. 의약품 되게 안 좋았죠? 아까 대형 바이오, 삼바도 그렇고 상당히 안 좋아하면서 이쪽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이렇게 많네요. 많고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다 약세였다 보니까 지수는 마이너스 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통신장비 5G는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5G 나쁘지 않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HTS 생략하고요. 좀 이 마무리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든다. 뭐 사야 되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아마 주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기존에 투자 좀 하셨다는 분들은 부담이 되는 지수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장기업 이익으로 보면은 PBR이 그죠? PBR이 자산가치로 보면 1배가 이미 넘어갔고요. PER은 거의 12배가 넘어서서 13배 수준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익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급감한 것도 있었고, 그쵸?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돌아온 것도 아니었잖아요. 삼성닉스가 고점 대비 조정을 받는 사이에 코스피 지수는 LG화학이 시총 오늘 56조, 삼성 SDI 시총 38조, SK이노베이션 약 15조, 이 세 개만 합이 또 100조입니다. 100조. 하이닉스의 시가총액보다 높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4~5% 오르다 보면은 지수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2차전지주가 견인을 했다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오늘 중요한 게 시가총액 종가 기준 1855주입니다. 코스닥 334조, 합이 약 2200주인데 종가 기준으로 오늘 2617포인트에서 15%가 더 오르면 제시했던 3009포인트, 3000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내년까지도 아니고 이렇게 빠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 올해도 가능할 수 있는 숫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수 3000이 가면 시총이 278조가 늘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서 하이닉스가 약 525조거든요.
이게 둘이 278조를 늘리려면, 요걸 늘리려면 이 두 개의 종목, 우선주까지 해서 가까이 종목들이 거의 다 50%가 올라야 됩니다. 아니면 삼성전자가 70% 오르고 하이닉스가 30% 오르고. 근데 지금 이미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시가총액 1위, 2위의 기업들이 이렇게 폭등을 한다는 건, 이 두 종목이 50%를 오른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대형주 순환과 성장주들이 같이 올려야지 가능한 숫자지, 두 개 종목만으로 지수를 올리지 못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강세 속에 코스닥은 지난주와는 되게 좋았죠. 근데 이번 주 좀 월요일 하에 오늘 안 좋았어요. 근데 일부 개별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 계속 그려내고 있습니다. 개별 단으로. 그게 뭐냐면은 외국인은 바스켓 패시브 매매로 대형주 선호를 하는 거고요. 코스닥은 개별주는 다양한 다수의 투자자가 진입하잖아요. 개인들이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플레이는 결국 개인과 기관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이들의 수급도 중요하고 여기에 따른 실적주 그리고 성장주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을거리 많은 시장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고 저금리환경에서 성장이 확실해 보이면 멀티플 PE는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마다 이 PE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많이 달라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헬스케어를 PE로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살 것이냐, 삼성전자 반도체, 뭐 DDR5 관련 후공정 이런 밸류체인도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관련 기업들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어떤 것이 나은 투자인가 지금 지수대에서, 아니면 삼성전자를 안전하게 먹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큰 조정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트는 절대 보지 마세요. 차트 보시면 못 삽니다. 신고가 영역이니 부담된다고 하지 마세요. 기업만 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투자에게 결국에 남는다는 걸 나중에 가면은 깨닫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뭐 주식 분석하는 남자 응원하는 그런 모습도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구독해 놓으시고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을 쭉 보시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